네, 가을 이사철입니다. 이사 가는 것도 또 마음에 신경 쓰이는데 워낙 뭐 전셋값이 많이 올라야죠. 다들 정말 서울에서 밀려서 경기도로 이렇게 나가는 그런 상황인데요. 뿐만 아니고 이제 세입자와 집주인 사이에 분쟁도 여러 가지 갈등들을 낳게 합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서울시가 전월세 보증금 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시면 부동산 불쟁과 관련된 실질적인 도움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김용경 서울시 주택정책과 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런 그 센터가 있다는 걸 서울 시민들 가운데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주 소중한 그 일들을 하고 계신데 전월세 보증금 지원 센터 어떤 곳인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소개해 주십시오. 네. 저희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는 2012년에 개설이 됐습니다. 서울시청 주택정책과가 관할을 하고 있고요. 일반 임대차 상담이나 아니면 대출 지원에 대한 상담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작년부터는 분쟁 조정을 직접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분쟁이나 혹은 이제 법률적인 이런 것을 상담하고 해결해 주시려면 전문가들이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센터에는 그러면 몇 분이 근무를 하고 계세요? 네, 관련된 공무원이 4분 계시고요. 네. 주로 전화 상담을 전문적으로 받아주시는 분이 4분 계시고 네. 또 상주하는 변호사도 1분 계십니다. 총 9분이 일을 하고 계시죠. 그렇군요. 네. 예. 사실은 전세 살고 혹은 뭐 이사 다니시면서 이런 분쟁을 조그만 거라도 다 겪으셨을 거예요, 시민들이. 그럴 때마다 야, 이걸 가지고 그러면은 변호사한테 가서 법원으로 가야 되나 고민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 전에 가기 전에 해결할 수 있는 거는 1차적으로 해결을 해주시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그러면 가을 이사철 지금 같은 경우는 상담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겠습니다. 평균적으로 하루에 하시는 상담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하루에 이제 160건 정도를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최대 했을 때는 네. 지금 요즘 같은 가을 이사철에는 말씀대로 네. 전화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방문해서 직접 하시는 분들도 그중에 한 10%, 한 116분 네. 정도가 차지하고 있는 네.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부동산 임대차 관련해서 상담 내용 가운데 가장 그 많은 그 부류는 어떤 겁니까? 가장 많은 거는 아마도 계절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 이제 여름이나 겨울 같은 경우는 시설에 대한 하자 분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겨울엔 보일러 뭐 이런 거. 맞습니다. 결로 내지는 곰팡이 이런 것들이 많고요. 여름에는 이제 장마철이 있다 보니까 누수되는 거에 대해서 베란다의 습기 이런 거에 대한 분쟁이 참 많이 있고요. 네. 상당히 많이 있고 이제 이사철이 좀 말씀하셨다시피 봄가을 이사철이 있습니다. 그때는 수요가 몰리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 집을 찾아야 되는데 어디 가서 찾아야 되며 학교 근처에 집이 아무래도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상담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그렇군요. 보니 대출 상담까지도 이어지고 있지요. 네. 분쟁 상담을 주로 이제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일을 하고 뭐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긴급 이 자금이 기한이 안 맞는 분들을 위해서 자금도 지원을 해주시는데 네. 게다가 뭐 어느 쪽으로 가면 뭐 학교가 있냐 뭐 이런 좋은 지역이냐 이런 네. 것까지 네. 해결해 주시려면 네. 그 응대해 주실 게 많습니다. 예. 제가 그 외국 갔다 온 분들 얘기 들으니까요. 뭐 미국이나 이런 데는 그 주인이 우리보다 훨씬 더 하다 그러더라고요. 뭐 사진을 미리 다 찍어놓고 못 하나 박는 거 이런 것까지 막 뭐라고 한다 그런다는데 어쨌든 많은 분쟁을 지금 들으시고 또 해결도 하시고 그럴 텐데 대표적으로 기억에 남는 사례 몇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못 박는 거 내지는 도배장판 네. 이렇게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생활이 직결된 거에 대해서 분쟁이 좀 많습니다. 네. 예를 들면 집을 사용하다 보면 통상적인 마모 부분은 분명히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것마저도 이제 임차인한테 전가를 하려는 그런 분쟁도 사실은 있습니다. 뭐 대부분은 그렇지는 않지만요. 네. 그럴 경우에 조정을 해서 어느 부분까지는 이제 각자 양분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고요. 주로 또 하나가 이제 중개 수수료 부분입니다. 네. 중개 수수료는 아시겠지만 이사를 나가게 되면은 그 박자가 참 잘 맞으면은 집주인이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사 시기가 맞지 않아서 임차인이 빨리 나가야 된다라는 경우에는 집주인이 중개수수료를 당신이 내시오 뭐 이런 경우가 사실은 있어요. 그렇죠. 이럴 경우에는 사실 오셔서 분쟁 조정에 대한 상담을 많이 받으시죠. 그럴 경우에는 기간이 어느 정도 남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임대인 부담과 임차인 부담이 달라진다는 걸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그게 참 중개수수료 문제 뭐 굉장히 중요하고요.
뭐 언제 나가냐에 따라서 다르고 이 생활 속에서 소모품 이런 것도 참 애매하더라고요. 전구가 나가면 어떻게 해요? 뭐 보통 이제 임차인이 사시는 분이 갈죠. 그렇죠. 수도꼭지가 망가졌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뭐 현관 문이 망가졌다. 이게 애매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분쟁을 해결해 주시고 이런 그 센터에서 분쟁 상담뿐만 아니라 전월세 보증금 대출 지원도 하신다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사실 서민들이 가장 임대주택에 살면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전월세 주택에 살면서 그보다도 더 전세 자금이 부족하고 하신 분들은 사실 공공임대주택으로 많이 가십니다. 네. 사시다가 이제 공공임대주택에 이제 당첨이 됐어요. 그럼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되죠. 그럴 경우에는 보증금 대출을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 서울시가 하고 있는 SH공사의 임대주택이나 LH공사가 하고 있는 건 내지는 재개발 임대단지 내에서 나오는 임대주택에 대한 계약금 보증 대출도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네. 네네. 공공 임대 당첨되셨으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네. 이전에 이제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그렇죠. 경우 해주신다는 거. 그러면 일반 공공 임대주택이 아닌 그 일반 뭐 전월세를 사시는 네. 분들을 위한 대출은 없나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사 시기가 맞지 않은 일반 주택에서 일반 주택으로 가는데 이사 시기가 맞지 않는다. 그럼 단기 자금 대출을 저희가 해드리고 있고요. 또 새로운 주택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실 모든 전세 세입자들한테 이제 수요에 맞춰주면 참 좋겠는데 네. 약간의 제한은 두고 있습니다. 서민 중심이다 보니 그래서 네. 이사 가려는 주택이 4억 원 이하이고 예. 또 그 가구의 부부 합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라는 가구라면 네. 대출 신청을 하시면 예. 심사를 거쳐서 1억 8천까지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제 공공 임대주택 가시는 경우 말고 네. 보통 이제 전월세 사시다가 내 집 마련해서 가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도 이제 신규 입주 기간은 예를 들면 지금 10월이죠. 11월에 들어가는데 계약 기간이 남았다. 네. 집주인은 뭐 못 빼줄 테니 당신이 빼서 나가라.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런 맞습니다. 기간에 그런 자금을 일시적으로 대출해 주시고. 맞습니다. 다만 이 얘기를 들으시고 서울시에서 저리로 전세 자금을 대출해 준단다. 은행 가느니 여기 가자. 다 하시면 안 되고 조건은 있어요. 네. 예. 네. 주택 보증금이 4억 원 이내고 부부 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네. 예. 상담뿐만 아니라 이렇게 대출 지원까지 해주고 계신데 2002년에 문을 여셨다면서요? 2012년 죄송합니다. 네, 2012년 네. 그러니까 3년이 이제 맞습니다. 막 지났는데 네. 그동안 그러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셨고 센터를 방문하셨나요? 네, 저희가 이제 누적 개수를 한번 해봤더니 네. 한 14만 건 정도의 처리량이 있었습니다. 근데 초창기에는 사실 이런 센터가 그 시도 내에서 설치된 예가 저희가 처음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경기도에 계신 분이나 강원도에 계신 분, 타 시도에서도 문의 전화를 참 많이 주셨어요. 네. 근데 대상이 서울시의 주소를 갖고 있는 주택 내지는 가구 대상이다 보니까 상담만 해드리지 어떻게 직접적인 지원을 해드릴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시도 자체 내에서 행정 서비스와 함께 상담 서비스도 같이 하는 거는 굉장히 수요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은 그러면 타 시도에서도 이런 센터들을 좀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이런 센터는 저희만 있는 걸로 그렇군요. 알고 있습니다. 아까 네.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참 막막해요. 네, 네. 중개를 해주신 중개업자분에게 뭐 도움을 청할 수는 있으나 그분들도 이제 애매한 부분은 잘 알아서 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거란 말이에요. 분쟁 해결하진 못해요. 그런 데 대해서 서울시에서 쉽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 도움을 받으신 이후에 시민들은 어느 정도 만족을 하고 계세요?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그렇죠. 예. 케이스마다 다르기는 한데 일단 양 당사자가 만나는 것도 사실은 분쟁이 있을 때는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네. 집주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의 요구를 합의하고 또 원만하게 해결하는 그 자체가 본인이 생각한 뭐 예를 들어 금액, 가액이 조금 더 지불이 된다 하더라도 아주 보기 좋은 모습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네. 이런 뭐 소송 만능주의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전국적인 판결은 사실 소송밖에 없습니다. 예. 그 전에 저희 행정기구에서 조정을 하게 되면 그 뭐는 소송의 부담이나 비용이나 임차인한테의 만족도나 임대인의 만족도는 한결 더 올라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가 이제 좀 협의하고 조정을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뭐 법원의 판결이 심지어 나도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뭐 고등법원 가고 대법원 가고 그래서 대법원에 지금 업무가 너무 많아가지고 마비돼서 새로운 법원을 만든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제 분쟁이 있는데 팀장님 그 네. 상담 같은 경우는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해서 해결을 하시면 최고 좋고 네. 그렇게 안 될 경우는 일단 분쟁을 좀 조정하신다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조정은 그럼 어떻게 하세요? 일단 임대인 임차인을 한 곳에 좀 오시게 해서 같이 이렇게 조율 그런 방식인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주로 조정 신청은 임차인이 하십니다. 네. 임차인 혼자 오셔서 상담을 네. 받다가 아 이거는 내가 여기에서 조정을 받아야 되겠다 결정을 내리면 저희가 임대인한테 전화를 드리죠. 네. 이러이러하게 임차인이 조정 신청을 하셨다. 오셔서 한 자리에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 시 센터에 네. 오시게 되면 그 자리에서 각자 이제 요구사항 얘기 내지는 불만사항 뭐 표면에 나타나지 않았던 네. 그런 불만사항까지도 얘기하게 되면은 아주 종합적인 원만한 해결이 되더라고요. 해결되는 경우가 많겠어요. 많습니다. 근데 네. 다만 뭐 임대인이 아 난 그래도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나오면 어떡해요? 사실 그렇게 나오면 저희 시로서는 어떻게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네. 이는 사법기관이 아니고 예. 행정기관이라서 권고 수준이지 예. 이거를 이행 강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걸 꼭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 가지고 뭐 법률적으로 대응을 해 이렇게까지 가시긴 좀 어려운 점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래도 많은 부분이 이제 얼굴을 대면하시고 전문가들이 이거는 이 정도에서 서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권고를 드리면 합의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요. 네. 이런 주택 임대차와 관련된 많은 사례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례들을 가지고 또 책자를 발간하셨는데 2개를 주셨는데 제가 좀 들어볼 테니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거는 주택 임대차 실제 상담 사례집을 내셨나요? 네, 맞습니다. 네. 케이스를 주로 넣었어요.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예, 그렇죠. 소소한 하자 분쟁인데 이것도 집주인하고 이렇게 분쟁할 거리가 되나 걱정하시는 사례도 사실 있을 겁니다. 예. 그럼 이 사례들을 한번 쭉 들춰보시면은 아, 이런 경우엔 이렇게 하는 것이 통상적인 해결 방법이구나 하고 가이드를 얻으실 수 있죠. 네. 네. 요 책자에 보면 그 사실은 대부분 이제 나올 수 있는 사례들은 이제 이 안에 담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실제 상담 사례집을 만드셨고요. 그리고 요 사례집 말고 또 한 권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알기 쉬운 주택 거래. 기본적인 이제 주택 거래에 관한 그 상식들 이런 걸 담으셨나 보네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거는 전월세뿐만이 아니라 매매 거래까지도 같이 담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처음으로 집을 장만을 하거나 이제 사회 초년생들은 집을 전세를 처음으로 얻을 경우가 참 많거든요. 모르죠, 잘 네, 그럴 경우에는 무슨 서류를 어디 가서 떼어야 되는지도 사실 막막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들고 다니면서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소책자로 마련을 했습니다. 잘 만드셨네요. 네.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결혼해서 얼마 안 돼서 그냥 있는 거 탈탈 털어서 전세 계약했는데 확정일자 같은 거 하나 그냥 안 받아가지고 나중에 경매 들어가고 이러면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어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좀 가르쳐야 되는 건데. 그럼 지금 말씀하신 이 사례집이나 혹은 뭐 이 책자 같은 거는 나 보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뭐 파시는 건 아닐 거고 어떻게 좀 구하거나 이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일단 저희 서울시 홈페이지에 PDF로 탑재는 다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책자 형식으로 갖고 싶으시면은 저희 센터로 오시면 네, 저희가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요. 이 내용들을 좀 참고하시고 특별히 좀 최근에 이런 뭐 분쟁이나 이런 것이 있으신 분들은 센터를 가셔도 좋겠지만 이 내용들을 좀 보시고 가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전월세 계약 관련해서 특별히 상담을 많이 하시니까 앞으로 전월세 계약을 하실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미리 좀 염두에 두고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이제 분쟁 조정까지도 가면서도 참 안타까운 것이 이게 분쟁거리가 아닌데 이게 분쟁까지 왔구나라고 하면서 좀 애석한 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계약을 하실 때 계약서를 잘 작성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계약서라는 것이 아직 우리는 그 주택임대차 관련돼서는 통용 서식은 없습니다. 다만 권장 서식만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이제 법무부하고 국토부하고 우리 서울시 세 기관에서 같이 만든 표준 임대차 계약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세입자가 몰랐지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들에 대한 체크리스트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꼭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하시기를 저희는 상담 오시는 분들께 꼭 권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도 국세, 세금 같은 거 집주인이 미납한 세금이 있는지에
거기에 관한 내지는 말씀하신 확정일자를 어디 가서 받는지에 대한 체크까지도 다 한 번에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꼭 네. 그것을 챙겨보셨으면 합니다. 근데 이제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본인이 계약하니까 내가 표준 임대차를 출력해서 가져가야지 가서 자 이걸로 합시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보통 이제 중개업소에서 계약서 이렇게 써준단 말이에요. 중개업소에서는 지금 말씀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그러면 이제 많이 상용화돼서 거의 쓰고 계신 건가요? 네, 저희가 부동산 거래 정보망하고도 MOU를 체결해서요. 네. 그 거래 정보망을 활용하시는 중개업소에서는 이 표준 임대차를 계약서를 작성을 하도록 시스템을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서 웬만하면 이것이 다 되리라고 보는데 혹시라도 거래 정보망에서 이제 벗어나 계신 중개업소랑 하실 때에는 네. 요서식을 하나 출력을 하고 가셔서 네. 요서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네. 말씀하시는 거는 참 현명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이제 그렇게 안 되면 그걸 비교해서 이런 내용을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네. 얘기하시는 게 지혜롭고 마땅히 또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또 의무이기도 합니다. 예. 자, 전월세 뭐 분쟁도 얘기했지만 사실 뭐 지금 전세값이 너무 오르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전월세 관련된 서민들이 고통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좀 해결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요즘 전세가가 지금 아시겠지만 2015년 들어서 벌써 7%가 올랐습니다. 네. 서울시 전체로 봤을 때. 그렇다면은 전세 물량이 부족하다 내지는 월세로 많이 전환되기 때문에 이 공급 부족 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서울시에서는 이제 전세라는 것은 과거에 독채 전세해서 한 집을 내가 온전히 쓰는 것이라는 개념을 조금 바꿔서 공유주택의 개념을 많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를 공유한다거나 아니면 시설을 공간을 공유해서 보다 저렴한 가격에 넓은 공유 공간을 가지면서 내 사생활은 보호받는 네. 그런 공유주택 개념을 많이 전세 내지는 월세 물량으로서 임대차 물량으로서 내놓는다면은 공급량이 유지가 된다면 어느 정도 가격은 안정되고 또 그 임차인 나름대로의 그 수요에도 부응하는 공급주택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공유라는 개념이 들어가다 보니까 권리에 대해서 해석이 참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럴 때면 저희 보증금 지원센터가 또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제 서울시에서 공공주택이나 이런 것도 새로운 개념을 많이 이제 연구를 해서 도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오늘 이제 그 얘기까지 할 시간은 없는데 어쨌든 그런 발상의 전환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고요. 자, 그럼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 운영 방법 또 시민들이 찾아가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좀 알려주십시오. 저희 보증금 지원센터는 서소문청사에 있습니다. 네. 지금 신청사 이렇게 새로 지어진 건물은 아니고요. 네. 예전에 있던 예전에 있던 서울미술관 옆에 네, 맞습니다. 서소문청사 1층에 있고요. 거기 오시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방문하시게 되면 하시라도 이제 상담을 받으실 수 있고 온라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24시간 시스템은 열려 있으니까 온라인으로 글을 올려주세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상담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 상담도 가능한데요. 1133에 1200번에서 1208번까지 총 9대의 전화가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라도 전화를 하셔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서울시에서 이런 그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계신 건 참 잘하신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또 도움을 받으시고 예, 또 센터에서 또 이게 운영하시다 보니까 앞으로 또 해야 될 일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앞으로 계획이나 또 서울시 주택정책과에서 서민들을 위한 주택정책 얘기 아까 얘기하셨지만 잠깐 좀 마무리해 주십시오.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분쟁 조정을 저희가 해드리는 건 참 좋은데요. 그 다음에 권고이다 보니까 이제 되게 돌아가셔서 변심하는 경우가 가끔가다 있으세요. 내가 그때는 그게 좋은 것 같았는데 와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 라고 이행을 안 하시게 되면은 사실 저희가 조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노력이 허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효력만큼은 시도에서 즉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분쟁조정위원회의 효력을 조금 강화시켜 주십사 하고 국회에다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그것은 아마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개정으로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월세화 경향에 제대로 반응하고자 우리는 이제 조금 조정의 효력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고요. 또 임대차 관련된 시의 조례도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어떤 위임사항이 없기 때문에 조례에 대한 그 작업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도 수요가 많고 또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조례를 만들어서 서울시만큼은 서민의 주거가 안정된
전월세 시장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도 서민들의 어려운 문제를 잘 들어주시고 잘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에서 하시고 있는 일, 또 시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서울시 주택정책과 김용경 팀장님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